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자유는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장하준, 이종태 기자. 장하준은 신자유주의라는 유일 사상에 대한 편식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편식은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로 폭발했으나 글로벌 정부들은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 10년 만에 신간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로 돌아온 장하준 런던대학 교수, 장하준 교수 런던대학 야오칭 생략는 1986년에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낯선 외국에서 지내는 삶은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럭저럭 견딜만 했다. 그러나 영국 음식만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고기는 너무 익혀서 질겼고 양념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채소는 너무 끓여서 곤죽이 되어 나왔다. 그는 잉글리시 머스터드 영국식 겨자 소스와 소금을 무기 삼아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버텼다. 한국인에게 식생활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인 마늘은 구하기 힘들 뿐 아니라 영국인들에겐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여겨지는 식재료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됐다. 1990년대 들어 영국에도 음식 혁명이 터졌다. 인도식이나 멕시코식, 중국식, 튀르키예식은 물론 거의 모든 나라 출신의 음식점들이 문을 열었다. 영국은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사회로 발전했다. 그러나 장하준의 전공인 경제학에서는 정반대 사태가 발생했다. 1980년대 이후 경제학 분야는 1990년대 이전의 영국 음식문화처럼 되어버렸다. 한 가지 학문적 전통, 다시 말해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메뉴의 전부가 되어버렸다. 신고전학파 신자유주의라는 유일 사상이 경제학의 철회를 독재자로 군림하게 된 것이다. 그는 10년 만에 내놓은 책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는 음식과 경제학들에 대한 책이다. 다양한 식재료의 맛과 무역의 역사를 고찰하다가 어느 순간 실마리를 낚아채 경제학 부문으로 내달린다. 가볍게 읽히지만 무겁고 무서운 주제들을 다룬다. 이 책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유일 사상에 대한 편식을 중단하라이다. 이 편식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폭발했으나 글로벌 정부들과 엘리트들은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세계는 다시 인플레이션 및 금융위기의 전조 앞에서 전율하게 되었다. 더욱이 유일 사상만으로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새롭게 전개된 인류적 과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다양한 음식을 즐기는 것처럼 다양한 경제학들을 즐기는 사람이 더 많아질 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장하준은 주장한다. 장하준에게 던진 첫 질문은 그가 천착해온 개발 경제학에 대한 것이었다. 경제학의 다양성과 개발 경제학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개발 경제학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학문으로 정의된다. 신고전학파와 다른 점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시장이 존재하고 재산권이 확립되어 있으며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판단이 가능할 정도로 교육을 받은 상태를 전제로 한다. 2차 대전 종전 뒤 독립한 국가들엔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개발 경제학은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경제를 개발해야 하나라는 문제의식으로 출발했다. 신생국의 경제발전엔 유치산업 보호, 개도국의 신흥산업이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관세, 보조금 등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 토지개혁, 경제개혁 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한국의 경제개발 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신생국 경제발전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른바 시장주의자들은 한국이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으로 성공했다고 주장한다. 경제개발기에 한국의 정책들은 이른바 자유시장 이론과 전혀 맞지 않는다. 그분들은 자신에게 체면을 걸면서 한국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그래서 자칭 자유시장주의자들이 박정희를 신봉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 박정희의 경제발전 기조엔 개발 경제학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이 섞여 있었다. 박정희 자신이 젊었을 때 공산주의자였고 모든 상황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제학적 해결책이나 모델, 예컨대 신고전학파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 사회가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맞는 경제학적 답을 찾아야 한다.
과거에 그랬고 미래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경제학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인가? 신고전학파는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을 주장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선진국들은 발전 초기에 보호무역주의를 견지하다가 부국이 된 뒤엔 가난한 나라들에게 너희는 자유무역계라고 압박하곤 했다. 특정한 경제 이론이 나만이 진리다라고 주장하며 우리가 몸담은 세상 전체를 뒤집고 주물럭거리는 것을 정말 어린 침묵 속에서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시민들 모두가 경제학 및 몇 가지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경제학은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1987년 울산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제공. 한국에서는 오히려 최근 들어 신고전학파 혹은 신자유주의적 논리에 바탕한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시장 규제 최소화, 노동시간 연장, 복지 축소 등은 물론 노조를 공격하거나 민영화 소문이 떠돈다. 특히 윤석열 정부와 그 주변의 엘리트들 사이에선 경제개발을 왜 했는지 자체가 의문스러워지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1인당 GDP가 35,000달러에 달하는 나라에서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라거나 싼값으로 외국 여성을 수입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와 같은 대책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사실 한국은 저런 행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를 발전시킨 것이다. 반농담처럼 말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선진국이 후진국처럼 되자라는 주장이다. 시장 규제 완화, 노동권 약화, 환경 규제 무력화 등을 강화하면 지금의 가난한 나라들과 비슷해진다. 하루에 15시간씩 일하고 노동자들이 조금만 목소리 내면 경찰이 와서 두들겨 패고 산재당해도 보상받지 못하고 복지도 없는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그런 세상에 살아봤다. 1970, 80년대엔 남성들이 장기간 노동을 하고 대다수 여성은 출산 육아를 맡았다. 여성들이 엄청난 문화적 억압 밑에서 희생당했기에 한국은 복지 없이 버틸 수 있었다. 상류층 여성들은 가사도우미들을 데려와 싼 임금으로 착취했다. 다시 이런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인가? 한국이 남미처럼 되기를 바라나 남미야말로 자유시장과 자유무역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망한 것 아닌가?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한다. 팩트체크를 권한다. 남미 국가들은 1960, 70년대 보호무역 산업정책을 구사하며 비교적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했다. 당시 1인당 소득 성장률이 연평균 3% 정도였다. 1980년대 들어 경제 자유화 바람이 불었는데 이후 연평균 1인당 소득 성장률은 1%에 미치지 못한다. 숫자를 보면 남미 경제가 자유화되지 않아 망했다고는 도저히 단정할 수 없다. 베네수엘라만 해도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후임인 니콜라스 마두로가 시장 규제, 환율 등에서 극좌에서 극우로 오가는 지향 같은 정책을 펼치기 전엔 지금 같지 않았다. 베네수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 더 빠른 시기인 1980년대 초에 경제 자유화를 감행했다. 그러나 우고 차베스 집권 1999년 전까지 20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0%였다. 오히려 차베스가 1인당 소득 성장률을 1.5%까지 올려놓았다. 복지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했던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왼쪽과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